당사자가 이행을 하지 않습니다. 이행을 하지 않으면 이때 가서 판결문을 들고 가가지고 강제로 두들겨 패거나 장기를 냈다가 팔아버린다. 이런 건 그래서 계약이 깨지고 싸움이 나는 건 원하지 않은 거니까 원하지 않은 건 국가가 해결하는 거야. 원하는 건 상황을 당하지 않도록 열심히 공부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을 취득해서 관리소장님으로 활동을 하시는 훌륭한 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교시입니다. 328쪽에 보시면 이제 무효행위의 전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부 무효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무효행위 추인에 관한 규정, 그 다음에 지금 보시는 무효행위 전환에 관한 규정, 요 세 가지 조문은요 전부 다 임의 규정입니다. 그래서 당사자가 원했으라고 인정이 됐을 때 이때 전환을 하는 거니까 원하지 않으면 전환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전부 다 임의 규정이다.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이 추인하고 전환을 갖다가 구별을 하시는데, 추인은 당사자가 저질러 놓고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니까 원칙적으로 금지가 되고 예외적으로 무효의 원인이 사라지고 다른 새로운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되고, 이때 당사자가 알고 우리끼리 유효하겠습니다 의사표시로 하는 건데요. 이때 추인이 있게 되면 무효행위 자체는 무효로 확정된 거니까 그것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고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 거예요. 그러나 가장매매를 했다가 추인을 하게 되면 이 당사자가 가짜로 작성한 계약 그 자체가 유효가 되는 것이 아니고 뒤늦게 새롭게 의사표시가 있었을 때 새롭게 매매한 걸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두 놈밖에 모르면 아무도 모르니까 계약서를 갖다 다시 쓰지 말고 처음부터 그 계약서 그대로 인정하자라고 특약이 있을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매매를 했다가 저질러 놓고 당사자가 추인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 소급해서 추인된다 그러면 안 돼요. 원칙적으로는 무효인 계약이고 예외적으로 특약이 있을 때 소급할 수가 있다. 따라서 가장매매의 추인은 원칙적으로 새로운 계약을 한 것으로 본다.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근데요, 무효인 가등기를 갖다가 당사자가 추인했다고 하더라도 그 가등기는 절대로 소급하지 않습니다. 왜?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는 거예요. 내가 저놈한테 그 가등기를 갖다가 갖고 있다가 내가 등기해야 되겠다. 따라서 내가 가져갈 거니까 다른 사람 손대지 마라고 하는 가등기인데요. 이 가등기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그 순위를 갖다가 인정하는 의사가 있어야 되는데 통정의 표시로서 채권자의 강제 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가등기했을 때에는 순위보존의 효력이 없죠. 따라서 가등기는 추인을 해도 소급하지 않는다. 하나 기억을 해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무효행위 전환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무효 행위를 당사자가 저질러 놓고 이것을 갖다가 다른 행위로 바꿔주는 거죠. 이 바꿔주는 것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요. 당사자는 그 무효 행위라는 걸 갖다가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당사자가 전환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이때 당사자가 무효 행위를 갖다가 저질러 놨을 때 그 사람들이 무효를 갖다가 알았다고 한다면 그 행위를 갖다가 저지르지 않고 다른 행위를 갖다가 저질렀을 거야라고 제3자가 의사표시를 해석을 해서 이 의사표시 해석을 통해서 다른 행위로 바꾸어 주는 걸 갖다가 전환이라는 말을 씁니다. 따라서 이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가정적 의사를 갖다가 기초로 하기 때문에 해석에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무효행위의 추인은 두 놈이 알고 저질렀으니까 제3자가 해석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무효행위의 추인은 해석과는 무관한 게 되지만 전환이라고 하는 것은 의사표시 해석에 문제가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 조문을 갖다가 한번 보시는데요. 자, 이 조문 138조 무효인 법률행위가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하고 다른 법률행위의 요건을 구비 가르쳐 놓으시고 무조건 바꿔주는 게 아닙니다.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추고 있을 때 바꿔주는 것이고,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당사자가 무효를 알았더라면, 자, 무효를 알았더라면 가르쳐 놓으시고, 이거 뭐예요? 지금 현재 무효를 알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더라면 다른 법률행위 하는 것을 원했으리라고 인정될 때에는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다른 법률행위에서 효력을 갖는다 가르쳐 놓으세요. 그래서 전환이 돼버리면 무효인 행위가 그대로 효력을 발생하는 게 아니고 무효인 행위는 무효로 끝났으니까 다른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다가 인정을 해준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전환에 관한 요 규정은요. 당사자가 원했을 때 바꿔주는 거니까 원하지 않으면 바꾸지 않겠죠. 따라서 이거는 사적 자체가 허용되기 때문에 당연히 임의 규정이 되는 거고요. 이러한 것들은 공통원칙이니까 통칙 규정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통칙 규정. 따라서 재산행위도 전환이 되고 가족법상의 신분행위도 일정한 요건을 갖췄을 때 예외적으로 전환이 인정이 돼요. 자, 그래서 그 다음에 329쪽에 보시면 전환이 되기 위해서는 무조건 전환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전환하기 위한 요건을 갖춰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무효인 법률행위가 일단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이 존재해야 된다. 무효인 법률행위가 있을 때 그것을 갖다가 바꿔주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무효인 하나의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돼요. 그래서 이걸 따가 우리는 먼저 이루어진 법률행위다. 그래서 제1의 법률행위 이렇게 불러요. 제1. 그래서 뭐 어려운 건 아니고요. 하나의 법률행위가 있을 것. 그래서 제1의 법률행위가 존재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이 법률행위가요.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을 갖춰야 돼요. 다른 행위. 그래서 그건 말고 다른 행위로서의 요건을 구비해야 된다. 그래서 이 다른 행위를 갖다가 우리는 바꾸어지는 행위, 그래서 제2의 법률행위 그러죠. 그래서 제2의 법률행위, 요것으로서 요건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이때 당사자가 무조건 요것을 갖다가 1S1이라고 인정이 되느냐 안 되느냐 무시하고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3자 병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두 사람이 그 행위가 무효를 갖다가 알았다고 한다면 효력이 없으니까 다른 걸로 바꿨을 거야 라고 하는 원하는 의사가 인정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정적 의사, 그래서 원하는 의사가 있을 것. 요 원하는 의사라고 하는 것은 계약서에 보이는 게 아니죠. 따라서 요 원하는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는데요. 요 원하는 의사를 갖다가 우리는 가정적 의사 또는 가상적 의사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가정적 의사가 있을 것. 자, 그래서 이렇게 요 세 가지 요건을 딱 갖추게 되면 전환의 효과는 뭐예요? 무효행위 자체가 유효로 바뀌는 게 아니죠. 새로운 행위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 다음에 4번에 보시면 바꾸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여부가 문제가 되죠. 그래서 전환의 여부인데요. 바꾸어 줄 수 있는 것이 대부분이 돼요. 바꾸지 못하는 거 하나가 있어요. 바꾸지 못하는 거. 불요식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요. 요식 행위로서 절대로 전환시킬 수가 없습니다. 불요식 행위라고 하는 것은요. 요건이 없는 행위죠. 요건이 없는 행위가 요건이 없을 때 요건이 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것도 무효인데 요건을 필요로 하는 행위는 없는 요건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불요식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 요식 행위로 전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요거 하나만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요식 자유롭게 할 수 있는 행위로서 무효인 것이 다른 자유로운 행위로서 이렇게 유효하게 바꾸는 것은 전환이 가능합니다. 전환할 수가 있다. 자, 그래서요. 연착된 승낙이라든가 일부에 대한 승낙이라든가 조건을 붙인 승낙이 있어요. 언제까지 보내줘 라고 하는 거죠. 근데 그때까지 못 온 거예요. 그래서 이 늦게 온 승낙을 갖다가 우리는 연착된 승낙 그래요.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승낙서 보내줘 그랬더니 5월 10일 오후 6시까지 승낙서가 오지 못하고 5월 10일 뒤늦게 왔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늦게 온 거잖아요. 이 연착된 승낙은요. 승낙으로서의 효력이 없어요. 5월 10일 저녁 6시까지 보내줘 그랬더니 그때까지 안 오면은요. 청약한 사람은 저놈이 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나 보다라고 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때 연착된 승낙은 승낙으로서는 무효가 되는데요. 뒤늦게 오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저놈이 계약 체결할 의사가 없는데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나 보다라고 해서 생각할 수 있겠죠. 따라서 이거는 새로운 청약으로 바꾸어 줄 수가 있습니다. 새로운 청약. 그래서 이때 승낙과 청약은요. 의사표시기 때문에 분류식 행위잖아요. 그 다음에요. 일부에 대해서 승낙을 하거나 그 다음에요. 조건을 갖다가 붙여서 승낙을 하거나 그 다음에 변경된 내용으로 이렇게 승낙을 하게 되면 이거 전부 다 새로운 청약으로 바꿔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게 되면 바로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요식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것들은요. 다시 요건을 필요로 하지 않는 불요식행위로서 유효한 것으로서 전환시켜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물권법에서 말하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은요. 계약서가 있고 그 다음에 등기를 갖다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때 물권법에서 말하는 지상권이라든가 전세권과 같은 거 이러한 것들은 그래서 지상권은 토지를 빌려 쓰는 권리고요. 전세권은 토지 또는 건물을 갖다가 전세금 지급하고 빌려 쓰는 건데 이러한 것들이 물권으로서의 효력이 있기 위해서는요. 등기를 갖춰야 돼요. 근데 이 등기를 갖다 갖추지 못하게 되면 물권법에서 말하는 지상권, 전세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이때 등기를 갖다 갖추지 못해서 방식을 갖추지 못해서 물권에서 말하는 지상권, 전세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에는 등기가 없이 쓸 수 있는 게 있어요. 등기가 없이 쓸 수 있는 거.
요걸 갖다가 우리는 토지 임대차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토지 또는 건물 임대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차로 전환하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토지를 갖다 이렇게 갖고 있는데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빌려줬어요. 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이 여기다가 건물 지어서 소유하고 있습니다. 건물 갖다 지어서 지상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토지를 빌려 쓰는 걸 우리는 지상권 그래요. 이 지상권은요, 등기를 해야지만 다른 사람한테 내가 이 토지를 건물 소유할 목적으로 빌려 쓰고 있습니다 라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데요. 얘가 이것을 갖다 등기를 갖추지 못했어요. 등기를 갖다 갖추지 못한 상태에서 토지를 팔아버리게 되면 요때 요 병이라고 한 요 사람한테는요, 토지 소유권이 이전이 됐으니까 얘가요, 지상권 주장하지 못하게 된 뻔입니다. 그러면 뒤늦게 알게 되면 어떻게 돼요? 뭐 좋은 방법이 없냐? 건물 소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이때 토지 임대차 요 분류시행으로 원하면 바꿔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상권 전세권으로서 등기를 갖다 갖추지 못하게 되면 그때는요, 요 사람이 더 빌려 쓸 수 있는 좋은 방법이 없을까 원한다고 한다면 등기 없이 빌려 쓸 수 있는 임대차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임대차. 그 다음에요, 우리가 어음수표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음수표. 자, 이 어음이라고 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수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어음수표는 돈이죠. 돈인데 이 종이장에 기재된 금액을 누가 지급할 것이냐라고 하는 기명날인이 있어야 돼요. 기명날인. 그래서 어음에 기재된 금액, 수표에 기재된 금액, 요걸 갖다가 내가 지급하겠습니다라고 기명날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게 없으면 누가 지급할지 모르는 거잖아요. 따라서 돈으로서의 기능을 갖다가 못하기 때문에 어음수표로서는 무효지만 요거는 차용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용증으로. 그래서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을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어음수표를 갖다가 발행한 거예요. 어음수표를. 이렇게 발행을 했습니다. 근데요, 공교롭게도 어음수표를 갖다가 갑이 발행을 했는데 갑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 그러면 이거는 누가 지급할지 모르니까 이거는 어음수표 돈으로서의 기능은 못해요. 그럼 뭘 바꿔주느냐? 줄 돈이 있었으니까 주었다는 의미에서 차용증으로 바꿔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차용증.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분류식에서 분류식으로 전환할 수도 있고 요식행위가 요건을 갖추지 못했을 때에는 방식을 필요로 하지 않는 자유로운 행위로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예외적으로 요식에서 요식으로 전환되는 게 있어요. 요식에서 요식으로. 자, 그래서 요식행위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인 것이 다른 요식행위로서 요건을 갖다가 갖추면 유효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어디까지나 아주 예외적인 것이고 주로 가족법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가족법에서 나타나는 것이고 이건 법원의 판결이 있거나 법조문이 있을 때 인정이 돼버립니다. 자, 그래서 우리 법조문 1071조에 보게 되면요, 비밀 증서로서 유언이 무효이면 자필 증서 유언으로 바꿔줍니다. 그래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요건을 갖추지 못해서 무효라고 한다면 그것을 갖다가 자기 손으로 썼으니까 일정한 요건, 자필 증서로서의 요건을 갖추면 요 자필 증서로서 유효를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은요, 증인 두 사람 이상이 보고 있는 상태에서 자기 손으로 작성을 해가지고 금고에다가 넣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증인 두 사람 이상이 있어야 되는데 두 사람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때는 비밀 증서 유언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 손으로 썼으니까 자필 증서의 유언으로 전환을 시켜준다는 것이 우리 민법 조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무효인 것은 다 효력이 없으니까 새로운 것으로서 효력이 있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비밀 증서는 무효고 자필 증서 새로운 것으로서 유효가 된다. 그 다음에요,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했습니다. 친생자로서 출생신고. 친생자라고 하는 건 친자녀죠. 친자녀니까 이건 혈연관계, DNA 관계가 있어야 돼요. 갑과 을이라고 하는 두 분이 입양을 하면서 다른 사람 시선을 피하기 위해 가지고 우리 두 사람 사이에서 낳은 아이입니다. 친생자로서 출생신고했다고 하더라도 입양이 된 이상 혈연관계 DNA는 전혀 일치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친자녀로서 출생신고한 것은 당연히 무효죠. 무효가 되는데 이건 뭘로 바꿔주느냐? 입양을 원했을 때는 입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내 아이가 맞습니다 라고 하는 인지로서의 효력이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입양을 하고 나서 출생신고를 했다가 친생자로 하게 되면 친생자 출생신고는 무효가 되고 여전히 양자로서 양육하고 싶은 의사가 있을 때는 이때는 입양으로 바꿔줄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요, 남편 되시는 분이 죽을 죄를 갖다 저질러 가지고 바깥에서 아이 만들어 왔습니다. 아이를 갖다가 만들어 왔을 때 이때 아내 되시는 분이 그것을 갖다가 대범한 마음으로, 물론 현실적으로 그렇진 않겠지만 이걸 갖다가 용서를 하게 되면 이때는 친생자로서 출생신고를 했다고 하더라도 남편 쪽 혈연관계는 인정이 돼도 아내의 혈연관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때는요, 그 아이가 내 아이 맞습니다라고 하는 인지로서의 효력을 인정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요식에서 요식으로 가는 거 예외적으로 인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어떠한 경우에도 불요식 행위로서 무효인 것은요. 요식 행위, 요건이 없어도 무효인 것은 요건이 필요한 행위로 바꿔줄 수가 없어요. 따라서 무효인 차용증을 갖다가 어음수표로 바꿀 수도 없고 무효인 임대차를 갖다가 지상권, 전세권으로 바꿔줄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예를 갖다 잘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보시게 되면 자, 중요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무효행위의 전환에 관한 138조는 임의규정이고 이거는요 재산법, 가족법 다 적용이 돼요. 그래서 지금 보신 것처럼 친생자 출생신고를 했다가 전환시켜주고 그 다음에요 비밀증서 유언도 전환시켜주죠. 가족법. 그 다음에요 연착된 승낙, 그 다음에요 지상권, 전세권 무효인 것을 갖다가 임대차로 전환시켜주는 경우 그래서 재산법하고 가족법 전부 다 전환을 인정을 하기 때문에 통치 규정입니다. 그 다음에요 그 밑에 보시면 중요한 판례가 또 하나 있죠. 자, 이것은요 단독 행위에도 적용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효인 상속 포기는요 요거는 재산 분할 협의로 인정을 해줍니다. 그래서 단독 행위도 전환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문제가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 선생님들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331쪽에 보시면 오른쪽에 제3장 취소 이렇게 나와 있죠. 자, 그래서 이 무효를 했다가 우리 선생님들이 잘 정리하신 다음에 이제 취소로 넘어오셨는데요.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무효와 달리 반드시 법에 규정한 취소의 법정 사유가 있을 때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겁니다. 따라서 법에 정한 취소 사유가 없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취소를 해도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취소의 의의 법률행위의 취소란 괄호쳐 놓으시고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법률행위의 효력을 재착, 사강 등을 이유로 해서 행위 시에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특정인의 의사표시이다. 특정인은 취소권자죠. 의사표시는 형성권이죠. 자, 그래서 재착, 사강이 있을 때 일방적으로 취소하는 것이지 재착, 사강이 없을 때에는 일방이 취소를 하든 쌍방이 취소를 하든 취소의 효력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2번에 보시면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표시가 된 대로 유효가 되기 때문에 취소하기 전까지는 유효, 취소를 하면 소급해서 무효로 바뀌죠. 따라서 무효와 취소의 구별은요. 취소하기 전까지는 구별이 되지만 취소를 해버리면 무효와 똑같아집니다. 그래서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장난감을 갖다가 샀다. 그 다음에 부동산을 팔았다. 취소할 수 있는 계약이니까 취소하기 전까지는 일단 유효. 일단 유효. 자, 그 다음에요. 3번. 취소권을 갖다가 행사할 수 있는 취소권자가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해서 취소권을 포기하거나 또는 취소권 자체가 기간이 경과해서 소멸하게 되면 그때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해서 유효한 것으로 확정이 된다. 그 다음에 적용 범위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이러한 것들은요. 취소가 되면 소급표가 인정이 되고 그 다음에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추인도 할 수가 있고 145조 법정 추인도 인정이 되고 행사기간도 적용이 됩니다. 요 네 가지가 적용된다. 그 다음에 3번에 보시면 취소와 구별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취소하고 구별되는 것이 어떤 게 있느냐. 취소와 철회를 갖다가 구별하는 게 있어요. 취소와 철회. 취소하고 철회는요. 공통점이 있어요. 형성권이다. 둘 다 형성권으로서의 성질을 갖습니다. 둘 다 형성권. 둘 다 형성권이니까 이런 것들은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겠죠. 원칙은 10년이에요. 10년. 자, 그 다음에 이때 취소와 철회는 공통점이 또 뭐냐. 요건 둘 다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효로 만들어버리는 거. 근데요. 이때 취소라고 하는 것,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이렇게 공통점은 가지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뭐냐. 취소는요. 소급해서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가 되는 거죠.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철회라고 하는 것은요. 소급하는 게 아니고 비소급이죠. 지금부터 장래를 향해서 효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지금부터. 그래서 지금부터 없던 걸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 이게 철회가 되고요. 처음으로 되돌아가서 무효로 하겠습니다. 이게 취소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해제하고 구별되는 게 있어요. 자, 해제하고 취소는 어디에서 차이가 있느냐. 그 다음 페이지 332쪽에 보시면 도표가 나와 있죠. 이것도 우리 선생님들이 구별을 하시는데요. 자, 거기 도표를 보시면 취소라고 하는 것이 있고 그 다음에요. 해제라고 하는 게 있어요. 해제. 자, 역시 얘들도 공통점이 있습니다. 취소하고 해제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공통점이 뭐냐. 둘 다 형성권입니다. 취소도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고 해제도 일방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거 둘 다 형성권이에요. 그 다음에 취소도 처음으로 되돌아가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되죠. 해제도 그 계약을 했다가 소급해서 소멸시키니까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이게 공통점이에요. 그러면 차이점은 뭐냐 이거죠. 자, 적용 범위가 달라요. 적용 분야 이렇게 되는데요. 적용 범위죠. 써먹는 거. 그래서 써먹는 적용 대상이 다릅니다. 적용 대상.
취소는요 모든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법률행위. 모든 법률행위를 따가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도 취소하겠습니다. 계약도 취소하겠습니다. 합동행위도 취소하겠습니다. 다 쓰는데요. 요 해제라고 하는 것은요. 일시적 계약관계죠. 계속적 계약관계는 해지라는 말을 쓴다 그랬어요. 따라서 일시적 계약관계, 계약에서만 쓰는 말이에요. 계약. 그래서 계약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단독행위를 해제하겠습니다. 합동행위를 해제하겠습니다. 이런 말 쓰면 안 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요. 이 취소의 원인하고 해제의 원인이 다르죠. 자, 그래서 취소의 원인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취소의 원인은 무조건 법에 규정된 제한 능력자가 멋대로 저질렀거나 착오의 사유가 요건을 갖춘 경우, 사기 또는 강박이 요건을 갖춘 경우죠. 그래서 이렇게 제착사강이 있을 때는 취소하겠습니다. 요 말을 쓰고요. 해제가 있었을 때는요. 채무불이행이 있어야 돼요. 채무불이행. 그래서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채무불이행이 있을 때는 계약을 해제하는 거죠. 그래서 채무불이행은 계약을 체결한 사람들이 계약을 깨뜨리는 거예요. 이행지체라든가 이행불능이라든가 불완전이행이라든가 수령지체 요 네 가지가 채무불이행 사유죠. 그 다음에 행사기간이 있습니다. 둘 다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아요. 제척기간인데 요때 해제는 해제권 발생으로부터 10년의 기간이 적용이 되는데요. 취소는 10년 또는 3년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취소는 10년 또는 3년 두 개의 기간이 있는데 해제는 10년 하나의 기간이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행사의 효과죠. 취소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부당이득 반환입니다. 부당이득 반환. 근데요,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계약이 소멸이 됐으니까 요때는 원상회복의 문제라는 게 있어요. 원상회복. 그래서 원상회복은 선악을 불문하고 양 당사자가 받은 것을 원물로 반환해 주는데요. 받은 게 금전이라고 한다면 받은 날짜로부터 선악을 불문하고 이자까지 붙여서 되돌려 주는데 부당이득은요. 선의일 때는 현존이익 범위이고 악의일 때에는 받은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을 해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부당이득은 선의하고 악의를 구별을 하지만 원상회복은 선을 불문하기 때문에 그 효과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취소가 됐을 때는 부당이득 반환이라는 말을 쓰고 계약이 해제가 됐을 때는 원상회복이라는 말을 쓴다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취소가 발생이 되면 취소 사유가 있으면 취소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취소권이 있다고 한다면 그건 권리이기 때문에요. 불리하면 취소하는 것이고 유리하면 그냥 놔둘 수 있기 때문에 취소권 행사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취소권은 권리가 되는데 누가 취소하느냐? 취소권자가 나오죠. 취소권자. 자, 그래서 이 취소권자는요. 반드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소권이 없는 사람은 취소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권자는 표대승씨라고 그랬죠. 표대승씨. 표인봉 아버지예요. 표인봉 아버지. 그래서 표대승씨가 취소를 하는 건데 표가 누구냐 이거죠. 표는 표의자 자신입니다. 그래서 의사 표시를 했다가 저지른 표의자 자신이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한 능력자인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제한 능력자도 법정 대리인의 동의받지 않고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법정 대리인 친권자 동의받지 않고 멋대로 계약을 체결을 했을 때 그 다음날 와가지고 저 어제 계약했는데 미성년자니까 취소하랍니다. 자유롭게 취소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착오자도 스스로 취소할 수가 있고 사기 당한 자도 취소할 수 있고 강제로 협박당한 자도 직접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표의자 자신에서 표입니다. 표. 그 다음에 대리인이죠. 이때의 대리인은요. 본인이 뽑은 대리인이 임의 대리인이 있고 법원이 뽑아준 법정 대리인이 있는데요. 요거 주의하셔야 돼요. 법정 대리인은 자유롭게 취소할 수가 있는데요. 임의 대리인은 취소권이라든가 해제권을 주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취소 해제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인은 언제나 자유롭게 취소할 수 있지만 임의 대리인은 원칙적으로 취소 해제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 승계인입니다. 이때 승계인은요. 적법하게 그 지위를 따라 이어받은 특정 승계인 또는 포괄 승계인 전부 다 취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포괄 승계인은 주로 상속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특정 승계인이 됐든 포괄 승계인이 됐든 전부 다 취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때 계약을 갖다가 체결한 그 표의자의 상대방은 계약의 유효를 믿은 자니까 상대방은 취소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갑이라고 하는 요 법정 대리인이 을이라고 하는 요 미성년자한테 네가 해도 좋아 라고 사전 동의를 안 해줬어요. 요 집을 갖다가 요때 병이라고 한 요 상대방하고 계약을 해가지고 팔아버렸어요. 그래서 현금 1억 원을 갖다가 받고
요 시가 3억 원짜리 부동산 등기소를 했다가 넘겨줘서 요 병이 다시 정이라고 한 사람한테 팔아버렸어요. 해가지고 요때 요 매매 계약이 체결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요 상대방으로부터 계약을 갖다 통해서 넘겨받은 전득자 제3자가 요 등기를 갖다가 가지고 있습니다. 소유자죠. 이 병과 정이 전부 다 미성년자 제한능력자는 사실은 몰라서 선의이고 무과실입니다. 그래서 선의이고 모르는데 잘못해서 무과실이라고 한다면 얘도 선의이고 무과실인 상태예요. 이랬을 때 요 취소는 누가 하느냐? 그래서 표의자 자신이니까 요때 미성년자 자신도 취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요 요 법정 대리인도 취소하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법정 대리인도 자신의 취소권 행사하는 것이고 요때 요 미성년자도 자신의 취소권 행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쪽에서 일방적으로 취소를 하는데요. 그럼 이때 취소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말은 누구한테 하느냐? 취소의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그 상대방한테 직접 하는 거예요. 그래서 취소의 상대방, 취소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의사표시의 요 취소의 상대방은 그 상대방이 정해져 있으면 직접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고 전득자한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득자. 자, 그래서 요 을이라고 하는 미성년자고 계약을 체결한 것은 병이라고 하는 상대방이 계약을 한 것이지 요 정이라고 하는 사람은 을과 계약서를 쓴 사람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취소의 상대방은 직접 상대방 병에게 하는 거예요. 병, 전득자한테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취소의 효과는 소급해서 무효가 되고 절대적 취소가 되는 거니까 취소가 됐으니까 내놔라고 당연히 얘한테 주장할 수 있죠. 그래서 취소의 효과는 정까지 받는 거예요. 정까지. 그래서 상대방 병은요. 저 계약의 유효를 갖다가 믿은 자니까 상대방은 취소권을 갖다가 주장하는 게 아니고 계약의 유효를 주장하는 자입니다. 자, 그래서 거기 보시면 자, 그래서 332쪽에 보시면 취소권자 조문 정리하시면 되죠. 자, 140조 취소할 수 있는 법률 행위는 제한 능력자 하자 있는 의사 표시를 한 자 괄호 쳐넣으시고 이게 뭐예요? 표의자. 그 대리인, 대리인은 모든 대리인이 아니고 법정 대리인만. 그 다음에 또는 승계인, 승계인 이렇게 됐으니까 특정 승계, 포괄 승계 구별하지 않습니다. 거긴 상대방 안 들어가 있죠. 자, 내용 읽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요 333쪽에 보시면 취소의 방법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2조 취소의 상대방 나와 있죠. 이거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직접 계약을 체결한 직접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지 그 사람으로부터 다시 새롭게 계약을 체결을 해서 넘겨받은 전득자는 현재의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취소의 상대방이 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상대방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즉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취소는 그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의사표시 가로쳐주고 형성권이죠. 따라서 형성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불요식행위가 되는 거예요. 불요식행위. 자, 그 다음에요. 거기 3번에 보시면 의사표시가 강박에 의한 것이어서 당연히 무효입니다 라고 떠들었을 때에는 주장하지 않은 취소는 들어가 있느냐?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무효는 처음부터 효력이 없으니까 일단 효력이 발생한 취소와는 성질이 다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무효를 했다가 주장을 했을 때 법원에서 그거 무효 아니야 이렇게 했을 때 그러면 취소로 바꿔주세요 이런 말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무효의 주장 속에는 주장하지 않은 취소는 절대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때 취소하겠습니다 이 말을 하지 않고 사기당한 사람이 등기대 돌려줘 등기 말소를 청구했을 때는 그때는 당연히 취소하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보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에 보시면 취소의 상대방 방금 말씀을 드렸죠. 직접 상대방한테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때 요 미성년자 쪽에서 취소 요 병이라고 한 사람한테 하죠. 그러나 취소의 효과는 서원의 제3자한테도 미치기 때문에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를 받는 자는 동일하지 않습니다. 동일하지 않다. 만약에 요 병이 그대로 갖고 있다고 한다면 그때는 취소의 상대방과 효과를 받는 자가 동일하겠지만 요걸 팔아버렸을 때는 효과는 정까지도 미치는 거기 때문에 요거는 취소의 상대방과 취소의 효과를 받는 자가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요 3번에 보시면 자 334쪽 왼쪽 메뉴에 보시면요 일부 취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계약을 했는데요 전체가 다 취소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일부분만 취소할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이때는 무효, 일부 무효의 법원칙을 그대로 갖다 쓴다 그랬어요. 일부가 잘못되면 전부 잘못된 거죠. 따라서 일부 무효는 전부 무효가 원칙, 일부 취소는 전부 취소가 원칙, 일부 불능은 전부 불능이 원칙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일부분의 취소 사유가 있으면 당연히 원칙적으로 전부 취소할 수 있는데요. 예외적으로 그 취소할 수 있는 부분이 떼어낼 수 있어서 가분적이고 나머지만 가지고 유지하고자 하는 가정적 의사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나머지는 유효입니다. 일부 취소만 가능한 거예요. 일부만 떼어서 취소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거기 판례에 보시면 자 매매 목적 토지를 갖다가 일정 부분 제외한다는 특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팔게요. 네, 토지 살게요.
그랬는데 그 토지가 너무 크니까 그 토지를 다 사지 않고 일부 빼고 살게요. 이렇게 특약을 넣어놓은 거예요. 근데 이 일부 제외한다는 특약을 갖다가 일부 취소하는 게 가능하냐? 요건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 일부 제외한다는 특약만 취소를 해버리면 매매 목적물이 전부 다 토지로 바뀌어버리죠. 그래서 매매 목적 물건 자체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에 일부를 제외한다는 특약은 일부 취소할 수가 없는 불가분 특약이 되는 거예요. 기억해 놓으세요. 자, 그래서 토지를 갖다가 내놨을 때 다 사지 못합니다. 너무 커서 일부만 사겠습니다. 그러면 이 특약을 갖다 놓았을 때 그 토지를 갖다가 일부만 사겠다는 거기 때문에 물건 자체를 다 사는 게 아니죠. 근데 이걸 갖다가 일부만 사겠습니다. 요 특약을 갖다가 일부 취소를 하게 되면 전부 다 사겠다는 의미가 되기 때문에 요건 불가분 특약입니다. 그래서 이 특정 부분을 갖다가 제외한다는 이러한 특약은요, 불가분 특약이니까 일부 취소하지 못한다. 자, 그 다음에 취소의 효과. 이것도 우리가 공부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요, 비통착사, 이건 전부 다 상대적, 상대적 취소죠. 근데요, 이때 제착사강 이렇게 취소 사유가 존재하게 되면 제착사강은 전부 다 소급표가 적용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한 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하거나 착오, 사기, 강박을 이유로 취소했을 때 전부 다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거예요. 소급표가 인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요. 소급표가 있는 행위와 없는 행위는요. 요건 우리 선생님들이 도표를 갖다가 보시고 정리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것을 갖다가 취소를 하게 되면 무효로 바뀌어버렸으니까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오죠. 그래서 이 부당이득 반환인데요. 부당이득 반환은요. 이거는 선의일 때에는 현존이익 범위 내에서 악의일 때에는 이익에다가 이자를 붙이고 손해배상이죠. 그러나 예외적으로 우리는 특칙을 두어서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을 때는요.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입니다. 자, 그래서 이 사례에서 갑이라고 하는 법정 대리인 제한능력자가요.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취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소급해서 무효가 됐죠. 소급해서 무효가 됐으니까 이때에는 부당이득 반환 문제가 나와요. 상대방은 가지고 있는 거 원물 반환이죠. 원물은 등기죠. 따라서 원래 물건 그 자체를 딱 반환하는 거니까 가서 선의 제3자한테 주장을 해가지고 등기 찾아다가 등기 되돌려 주는 겁니다. 근데요, 이때 제한능력을 이유로 취소를 했으니까 제한능력자 쪽에서는 선악을 불문하고 현존이익만 반환해 주면 돼요. 이때 현존이익은 유흥비를 갖다가 탕진한 걸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고, 이때 현존이익에 대한 증명책임은요, 제한능력자 쪽에서 당신이 준 돈은 이러한 용도로 탕진을 했습니다. 얘가 증명을 하겠죠. 그래서 입증책임, 증명책임은 제한능력자 쪽에서 현존이익이 없음을 갖다가 증명을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요, 요 현존이익의 판단 시점은요, 취소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 반환 청구시를 갖다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취소가 있어야지만 되돌려달라고 하는 말이 있기 때문에 되돌려달라고 하는 것을 갖다가 늦게 하게 되면, 반환 청구를 늦게 하게 되면 공백기가 있다고 그랬어요. 공백기가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그 사이에 이것들이 전부 다 유흥비로 탕진을 하게 되면 상대방은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현존이익은 유흥비를 갖다가 탕진한 걸 뺀 나머지를 말하는 것이고, 입증 책임은 제한능력자에게서 입증을 하는 것이고, 이때 현존이익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하는 시점은 취소했을 때를 갖다가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지 반환 청구시를 갖다가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자, 그래서 거기 335쪽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6번. 자, 아주 중요한 게 나와 있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가르쳐 놓으시고 제착사강이죠. 추인 동그라미 됐어요. 뭐요? 유효로 확정하는 거죠. 따라서 이 말은 제착사강이 있어도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해서 취소권을 포기하는 의사표시입니다. 조문 굉장히 중요하니까 별표 놓으세요. 자, 그래서 143조 추인의 방법과 효과 나와 있습니다.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즉 제착사강은 140조에 규정한 자, 140조에 규정한 자고 가르쳐주시고 취소권자, 따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취소권 포기, 추인할 수가 있고, 추인을 하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그 다음에요, 144조 추인의 요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추인은 취소의 원인이 종료한 후에 하지 않으면 효력이 없다. 따라서 유효로 하겠습니다 라고 하기 위해서는요, 제착사강의 상태를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러한 것들은요, 제한능력자가 제한능력자 상태에서 하거나 착오자가 착오 상태에서 하거나 또는 사기당한 자가 사기라는 사실을 모르고 추인을 하거나 강박을 당한 자가 협박의 문의에서 추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추인의 효력이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법정 대리인이 있을 때에는 이것과 상관이 없이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요, 법정 대리인 몰래 쓸모없는 장난감 사왔어요. 그러면 이때 법정 대리인이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기다려줄 필요는 없죠. 기다려줄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법률행위죠.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를 의사표시로서 나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요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 추인이에요. 그래서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입니다. 근데 이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다가 추인해서 취소권을 갖다가 포기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그래서 이 요것이 시험 문제 잘 나오는데 취소할 수 있는 요 법률 행위가 존재했을 때 나 그거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게 추인이죠. 그래서 이거는 또 다른 말로 취소권 포기의 의사표시라는 말을 씁니다. 의사표시니까 분류식 행위예요. 분류식 행위니까 명시적으로 할 수도 있고 묵시적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러한 요건을 갖춰야 되는데요. 취소권 포기 유효가 확정이 되기 위해서는 요건을 갖춰야 돼요. 이때 요건은요. 원칙적으로 취소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추인권자가 되는 거죠. 원칙적으로 취소권자 140조에 정해져 있는 표대승씨가 하는 거요. 요 사람들이 내가 취소할 수 있지만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니까 취소권자가 원칙적으로 추인권자입니다. 근데 여기선 주의할 게요. 모든 취소권자가 추인권을 갖는다 그러면 안 돼요.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는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이죠.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은 할 수가 없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단독으로 취소권은 갖고 있어요. 법정대리 동의받지 않고. 그러나 단독으로 추인은 못해요. 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를 못하는 자니까. 그래서 요 미성년자라든가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동의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가 있어요. 아버지가 냅두래요.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얘기요. 그러나 여기서 또 주의할 게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이 재산적 행위에 관해서는 동의권이 없죠. 그래서 피성년 후견인은 취소권은 가져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도 추인할 수가 없다. 이거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다고 하더라도 추인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취소권자가 추인권을 간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원칙적으로 취소권자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는데요.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하지 못하니까 미성년자하고 피한정 후견인은 법정대리인의 동의받아서 추인할 수 있고 그러나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대리인 성년 후견인한테 재산적 행위에 관해서 동의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를 받아도 추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러한 추인을 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종료 후. 취소 원인 종료 후라는 얘기는 취소 원인을 벗어나야 된다는 얘기죠. 따라서 안 좋은 상태를 또 벗어나야 되기 때문에 제한 능력자는 성년자 능력자가 되어야 되고 그래서 제한 능력자는 능력자가 되고 나서 착오자는 착오의 상태를 벗어나고 사기당한 사람은 사기의 상태를 벗어나고 강제로 협박당한 사람은 요 상태를 벗어나야 돼요. 따라서 이것이 사라졌을 때 추인하는 거죠. 근데요. 예외적으로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자가 멋대로 쓸모없는 장난감 사왔다. 그럼 어떻게 돼요? 쓸모없는 장난감 사오게 되면 그때도 미성년자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법정대리인이 기다려줄 필요가 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바로 손잡고 가서 우리가 이거 사왔는데요. 취소하랍니다. 바로 취소할 수가 있고요. 그걸 갖다가 바로 가가지고 이거 그대로 인정해 줄게요. 이렇게 하는 것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법정대리인은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불문하고 추인할 수 있다. 추인. 이때 추인은요. 반드시 알고 해야 돼요. 알고. 그래서 요거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취소 원인이 있다는 사실을 다가 몰랐을 때는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 못하죠. 그래서 취소권이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고 포기하는 겁니다. 알고. 몰랐을 때는 포기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추인이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추인이 있고 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한다.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의 추인은 요건을 이렇게 갖춰야 돼요. 자, 근데 145조 법정추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 145조 법정추인은 어떠한 것이냐?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가 저지르면 유효가 확정되는 겁니다.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가 저지르면. 자,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이
145조 법이 정한 행위가 저질러지면 유효가 확정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는 거예요. 법이 정한 행위를 했다가 저지르는 거니까 이건 의사표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의사표시로 하는 게 아니고 법이 정한 일정한 행위를 저지르는 거죠. 이 행위가 바로 그 다음 337쪽에 보시면 거기 1호부터 6호까지 나와 있죠. 그래서 1호부터 6호까지 이건 이미 우리가 제한능력에서 한번 공부를 했어요. 전이경 담양강이죠. 자, 그래서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이행을 하거나 이행을 청구하거나 경계계약을 체결을 하거나 담보 제공하거나 받는 경우, 그 다음에 권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갖다가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그 다음에 강제 집행하거나 당하는 경우. 그래서 이렇게 6가지 행위를 딱 저지르게 되면 그대로 계약을 진행하겠다는 의사가 표시, 그러니까 포함된 것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취소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은 안 했다고 하더라도 이 행동을 갖다가 저지르게 되면 이때는요, 취소하지 않겠다는 의사표시가 포함된 걸로 본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이 행위를 딱 저지르게 되면 유효가 확정이 됐으니까 다시 취소하지 못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요, 이러한 전이경 담양강을 갖다가 저질렀을 때 당사자가 이의 보류가 없어야 돼요. 이러한 행동을 딱 저지르면서 이의를 갖다가 보류하게 되면 그때는 딴소리가 있는 거니까 유효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자, 이러한 행위를 갖다가 저질러야 되는데요, 이것도 역시 요건을 갖춰야 돼요. 따라서 법정 추인도 원칙적으로 취소권자인 추인권자가 법정 추인을 저질러야 돼요. 근데 예외적으로 제한능력자는요, 역시 마찬가지로 단독으로 법정 추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한능력자는 단독으로 취소할 수는 있지만 단독으로 추인을 못하기 때문에 단독으로 법정 추인하지를 못한다. 그러면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에는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권이 있으니까 동의 허락받아서 법정 추인 저지를 수가 있어요. 동의 허락받아서 아버지가요 돈 달라고 하는데요, 그럼 어떻게 돼요? 이거는 법정 대리인을 통해 가지고 이행을 청구한 거니까 요거는 유효가 확정이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미성년자하고 피한정후견인은 법정 대리인 동의받아서 법정 추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역시 마찬가지로 피성년 후견이네요. 피성년 후견인은 법정 대리인한테 동의권이 없으니까 동의받아도 법정 추인을 못한다. 아주 중요한 거죠. 동의받아도 법정 추인 못한다. 이러한 법정 추인도요, 당연히 취소 원인 종료 후에 해야 돼요. 종료 후에. 따라서 제한능력자는 능력자가 돼야 되고 차고자는 차고 상태 벗어나야 되고 사기 강박당하자는 그 상태를 벗어나야 됩니다. 따라서 미성년자가요, 미성년 상태에서 돈 내놔 이행 청구해봐야 법정 추인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도 예외적으로 법정 대리인은요, 취소 원인 종료 전후를 갖다가 불문합니다. 미성년자가 동의받지 않고 계약을 했을 때 그 법정 대리인이 상대방에 대해서 계약금 내놔 중도금 내놔 이렇게 돈 달라고 했을 때는 그 계약은 유효가 확정이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차이점은 뭐냐? 우리가 취소하지 않겠습니다라고 의사표시로서 했을 때는요, 자기한테 취소권이 반드시 있다는 걸 알고 해야 되겠죠. 그러나 법정 추인은 알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따라서 법정 추인은 알든 모르든 요거는 유효가 확정이 되는 겁니다. 또 무효행위의 추인이라든가 취소할 수 있는 행위의 추인이라든가 이건 반드시 알고 해야 되는데요, 행동으로 했을 때는요, 자기한테 유리하다고 믿고 저질렀으니까 반드시 알고 있을 필요는 없습니다. 꼭 기억을 해놓으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보시게 되면 전부 다 이걸 다가 말씀을 드렸고요. 자, 340쪽에 보시면은요, 취소권 행사 기간이 있죠. 이 취소권은요, 단기 소멸에 걸립니다. 단기 소멸. 단기 소멸이니까요, 짧은 것이 도달하게 되면 기간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무조건 짧은 기간이 적용되는데요. 취소권은 제척기간이기 때문에 형성권, 제척기간이 적용을 받고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취소권 행사기간은 형성권이니까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고 소멸시효에 적용을 받는 게 아니에요. 소멸이라는 글자는 없어진다는 의미이지 소멸시효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있던 날로부터, 그 법률행위가 있던 날로부터 10년이고요. 그 다음에요, 그 추인의 사실, 추인할 수 있다는 사실 안 날로부터, 그래서 안날 또는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이죠. 그래서 이 안날 요거는요, 우리가 추인할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취소 원인이 종료한 날, 이렇게 바꿔서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법정 대리인이 알았거나, 그 다음에 추인할 수 있는 사실을 안 날, 그래서 추인할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취소 원인 종료한 날,
그래서 이렇게 10년 또는 3년 두 개의 기간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두 개의 기간.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X라고 하는 토지를 갖다가 을이라고 하는 요 사람한테 헐값에 팔아버렸습니다. 헐값에. 그래서 헐값에 팔아가지고 싸게 넘겨줬어요. 사기당해서. 을이라고 하는 요 놈이 사기를 갖다가 저지른 거예요. 해가지고 요 계약을 갖다가 사기당해서 체결한 것이 요게 1997년도 4월 10일 오후 2시에 체결이 됐어요. 뒤늦게 알았습니다. X 토지를 갖다 이렇게 등기했다가 넘겨주고 요 놈이 나한테 사기쳤구나 해가지고 그 사기를 갖다가 알아서 사기의 사실을 갖다가 알아서 안 좋은 상태를 벗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기를 갖다가 안 날이 요것이 2002년도 7월 2일 날 알았습니다. 자, 그러면 요때 그 행위가 있던 날이 있고 안 날이 있으니까 10년 그 다음에 3년 두 개의 기간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여기 10년을 더하는 거죠. 10년을 더하면 요거는 2007년이 되겠죠. 그 다음에 4월 10일 첫날짜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일주 월 연 달력으로 계산을 하게 되면 첫날짜 불산입입니다. 그래서 10일 후에 그 다음에 3주 후에 그 다음에 3개월 후에 2년 후에 이렇게 일주 월연으로 끊게 되면 요 날짜 안 들어갑니다. 초일 불산입. 왜 안 들어가냐? 오후 2시에 계약 체결했으니까 24시간 다 쓰는 게 아니고 14시간 까먹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때 첫날짜 안 들어가니까 11일 0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 하루 전날짜니까 4월 10일 자정이 되겠죠. 요 자정 전까지는 취소할 수가 있지만 자정 이후가 되면 요때는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합니다. 그 다음에 안날이 나와 있죠. 안날 요때 알았습니다. 요때 알게 되면 3년입니다. 자, 그래서 2005년도 7월 1일 역시 안 들어갑니다. 첫날짜니까. 따라서 7월 3일 0시부터 시작이 돼서 7월 2일 자정으로 한 바퀴 도는 거예요. 자정 전까지는 취소할 수 있지만 자정 이후가 되면 더 이상 취소하지 못하죠. 그럼 여기 기간이 두 개가 나와 있어요. 하나는 2007년 4월 10일 자정이라고 하는 게 있고요. 하나는 2005년 7월 1일 자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두 개의 기간 가운데서 짧은 걸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단기 소멸하는 거죠. 이 기간이 됐으니까 요 기간이 남겨져 있다고 하더라도 이것에 의해서 더 이상 취소권 행사하지 못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단기 소멸, 형성권 행사니까 소멸시효가 아니고 제척기간에 적용을 받고 두 개의 기간이 있다, 세 개의 기간이 있다, 무조건 짧은 것에 의해서 더 이상 주장하지 못한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되고요. 자, 고생을 하셨고 그 뒤에 문제 많이 있죠. 문제는 전부 다 3번 이상 반복해서 풀으셔야 됩니다. 3번 이상 반복해서. 자, 잠깐 쉬셨다가요. 제9장 350쪽 쪽공과 기한을 갖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